설날 전날 밤 7시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오는데 남편이 재촉하더군요. 빨리 와. 엄마가 7시 반까지 오래. 벌써 8년째입니다. 이 길을, 아이들 손잡고 시댁 가는 이 길이 저한테는 전쟁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들 녀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 집은 언제 가? 가슴이 철렁했죠. 나중에 가자. 남편은 라디오만 크게 틀더군요. 못 들은 척. 시댁 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짐은 나중에 풀고 일단 손부터 움직여.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저는 곧장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칼 들고 팥 썰기 시작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TV 보며 과자 먹는 소리, 시아버지는 소주잔 기울이는 소리, 애들은 뛰어다니는 소리, 저만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전 부치다가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혼자 찬물에 손 씻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 문자. 딸아, 올해도 못 오지? 그래도 괜찮다. 몸이나 챙겨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 괜찮다는 말이 제일 괜찮지 않은 말이잖아요. 화면 보다가 눈물 한 방울이 휴대폰에 뚝 떨어졌습니다. 8년. 결혼하고 8년 동안 설날에 친정을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명절은 시댁 가는 거야. 시어머니 말씀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전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결심을 하게 될 줄은.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날 아침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더군요. 일어날 시간을. 옆에서 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도 쌕쌕 자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혼자 일어났죠. 부엌에 들어가 불 켰습니다. 떡국 끓이고 어제 부친 전 데우고 나물 무치고 30가지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팥 썰느라 파랗게 물들었죠. 7시쯤 되니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상차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손 빠르고 참 착해. 칭찬처럼 들리지만 결국 계속 나만 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역시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야 제맛이지. 제맛? 저는 사람인데 반찬인가요? 8시가 되자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앉아서 떡국 먹고 전 먹고 웃고 떠들었죠. 저는 부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릇만 채웠습니다. 며느리 국 떠. 여기 전 떨어졌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동생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누나, 외할머니 위험하대. 병원에 계신데.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국물이 쏟아졌죠.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 바빠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업고 키워주신 분. 우리 손녀 이뻐라 하시며 손 잡아주시던 분. 그 할머니가 지금. 그런데 제가 병원 가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 반응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할머니가 위험하시대요. 잠깐만 병원 좀. 시어머니 표정이 굳더군요. 오늘 설날인데 어디를 가. 친척들 다 온다고. 상 차려야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년
8년 동안 설날에 친정 한 번 못 갔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어도 참았고,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았고, 동생들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시댁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할머니가 위험하신데, 그것도 못 가라고요?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딸입니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뭐,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야? 8년 동안 한 번도 설날에 친정 못 갔어요. 할머니 위험하신데, 그것도 못 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손님들 오는데 누가 이래?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차키를 집었습니다. 현관문 열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서 있더군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그날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차 시동 걸고 나오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대를 제대로 못 잡겠더군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봤더니 남편한테서 전화 20통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당장 돌아와. 체면이 말이 아니야. 체면? 할머니가 위험하신데 체면이요? 친정병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보자마자 우시더군요. 딸아, 왔구나. 할머니 병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 끼고 계셨지만 제 손 꼭 잡으시더군요. 우리 손녀, 왔네. 엄마가 제 손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지. 설날에 친정도 못 오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아니다. 넌 잘했어.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잡고 엄마랑 얘기하고 동생들이랑 떡국 먹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밤 9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군요. 밤 9시 남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랑. 지금 어디야? 병원. 할머니 옆에.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집 완전 난리 났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들어보자 싶었죠. 내가 나간 뒤에 친척들이 다 왔는데 아무도 상을 못 차렸어.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셨는데 남편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라면 끓이는 법도 모르시더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한테 시키더니 정작 본인은 라면도 못 끓이신다고요? 결국 배달시켰어. 설날에 치킨이랑 피자. 친척들 앞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큰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노예냐고. 작은어머니도 거드셨어. 설날마다 얼굴도 못 봤더니 오늘 처음 안 거 있어. 그 며느리 친정 부모도 있다는 거. 친척들이 다 제 편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한 건 시어머니 혼자였던 거예요.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울었던 8년이었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오늘 많이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나간 뒤에 부엌에 들어가 봤거든.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야. 새벽부터 혼자 다 했더라. 나는 소파에서 TV만 봤고 미안하다. 뭐요? 8년 동안 미안했어. 엄마 무서워서, 눈치 보여서 한 번도 내 편 못 들었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있잖아. 오늘 내가 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다는 거 알았어. 저는 전화기 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8년이에요, 8년. 매년 설날마다 부엌에서 울었고, 매년 친정 엄마 문자에 눈물 훔쳤고, 매년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몰라줬는데, 여보, 내년 30.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정부터 가자.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뵈야지.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직접 사과할게. 그 말 듣는 순간 8년 동안 쌓인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외로움도 전부 다. 엄마가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딸, 밥은 먹었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5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며느리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그 단호하고 높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작아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좀 어떠시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있잖아, 며느리야. 네,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친정도 못 보내고 그게 맞는 건 아니었더라.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오래된 게 풀리는 느낌. 어머니, 왜?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해주셔서.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가 다음에 들어올 때 내가 밥 한번 할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다음해 설날 아침,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올해 30 내 얼굴 보고 맞이하는구나. 우리 손녀 효녀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웃으면서 잊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끓여? 나물은 어떻게 무쳐?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파 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 뒤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왔어? 이리 와서 앉아. 네. 며느리는 오늘 손님이야.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 한 잔 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남편이 부엌에서 허둥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전이 타고 있는데 모르고 있더군요. 여보, 전 타요. 아, 뒤집다가 반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밥상을 다 같이 차렸습니다. 남편이 부서진 전을 내놓으면서
모양은 좀 이상한데 맛은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피식 웃으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그렇지. 맨날 며느리한테만 시켰으니. 저는 젓가락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말이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 말인지. 밥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옆에 서시더군요. 내가 할게. 아니, 같이 해.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며느리야. 네.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명절은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내가 나가고 나서 집이 텅 빈 것 같더라. 그때 알았어. 내가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일손으로 봤던 거.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8년 동안 너도 친정 부모님한텐 귀한 딸인데 그걸 내가 몰랐어.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8년 동안 수도 없이 울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엔 달랐어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풀려서 우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명절은 친정시댁 번갈아 가게 됐고 남편은 명절마다 부엌에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할머니는 올해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찾아뵀더니 우리 손녀 얼굴 보니 살 것 같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고 있었겠죠. 아마 지금도 기름 튀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겠죠. 아마 지금도 친정 엄마한테 올해도 못 가. 미안해. 문자 보내고 있었겠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참기만 하면 당연한 줄 압니다. 한번 말해야 가족도 변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주변의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8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